네, 두 번째 시간으로 현장 실습 차별화 전략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 실습을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를 조금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은 당연히 끝나고 나서의 액션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현장 실습을 열심히 잘 해놓고 난 다음에 이 정리를 못 해가지고 오히려 아무 경험이 안 되게끔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을 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상대방 입장을 좀 이거는 좀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뭐 엄밀히 말해서 짱구 아빠 신영만 씨인데 뭐 만화상에 보면 좀 찌질이 캐릭터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스토리보드에 가면 EIC의 출신 학교는 와세다 대학이랍니다. 와세다 대학. 그래서 엄밀히 와서 굉장히 좀 엘리트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그죠? 엘리트고 그리고 짱구 집이 일본 집임에도 불구하고 마당이 있고 잔디가 깔려 있고 2층 집이라는 거고 굉장히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근데 이 아저씨와 비슷한 우리나라 아저씨도 있다는 거. 그죠? 이 아저씨. 그죠? 직업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이긴 해요. 1페이지에 직업이 나왔는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그냥 백수로 알고 있어요. 매일 런닝샷 적발하며 누워 있으니까 백수로 알고 있는데 백수는 아니거든요. 1페이지에 회사원으로 나옵니다. 회사원. 그러면 좋아. 이 사람이 평범한 회사원 백수일까를 생각은 좀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 둘리 스토리 안 가보자고요. 둘리는 북극의 빙하에 옵니다. 그죠? 얘가 공룡이잖아요. 그래서 빙하에 오는데 그게 유빙이 돼서 막 떠돌아다니다가 한강변으로 연결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들어간 집이 EIC 집입니다. 그럼 EIC 집은 한강변의 단독주택이죠. 맞죠? 그 다음에 1층에 마당이 꽤 넓어요. 많아 보면. 그죠? 그 다음에 1층에 방이 꽤 많습니다. 그죠? 이상한 애들이 오히려 와서 살죠. 그죠? 근데 얘들이 다 사고치고 합의해주면 합의금 뭐 사고치고 이러면 아이아씨 누워있다가 합의해주고 합의금 주고 있습니다. 평범해서 백수는 아니잖아요. 왜? 한강변에 단독주택 마당이 이 정도고 1층이 방이 이 정도다. 최소한 그 집 한 채만 50억에서 100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누워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 입장을 좀 생각해야 돼요. 기업이 그러면 현장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무엇을 얻겠느냐. 물론 현장 실습을 담당하는 그 기업에서는 여러분의 가르치는 교육적인 목적도 있지만 약간의 여러분의 도움을 받는 목적이 있겠고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취업을 한다는 입장에서 그 취업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취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이 현장 실습은 어떤 목적인지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단순히 회사 생활을 미리 점검해 왔습니다. 그건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한 달, 3개월이라도 우리 현장 실습한 걸 조금은 우리가 취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은 정리해보고 기록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별로 정리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논리가 아예 학교에서 배운 걸 확인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기업의 여러 사람들의 조직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 그러면 이걸 조금은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왜? 기업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기업의 현장 실습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 문화 분위기에 잘 적응하는지도 있겠고 그 다음에 조직에 적응하는 측면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뭐죠? 직무를 미리 체크하는 게. 이 두 가지를 다 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강점, 거기에 대한 준비, 거기에 대한 경험을 현장 실습을 통해서 했다. 이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뭐 이거는 기본적이니까 일과 직업의 의미를 살짝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은 경제적인 수단뿐만 아니고 일에 통한 자아 발견 및 실현의 터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의 관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론적인 얘기인데 이런 얘기는 좀 애매하지만 직업 직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원할 것인가. 그죠? 물론 자아 실현에 그 있지만 경제적 의미 이거는 개인적인 그 목적성이 강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개인적인 목적성이 아니고 기업이 원하는
목적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와 직장의 차이는 이런 거랍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학교는 결국은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직장은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되겠죠.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교는 엄밀해서 횡적 관계. 근데 직장은 종적 관계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은 강하죠. 그리고 다양한 계층이 있고 학교는 뭐 거의 또래들이 많겠죠. 물론 선후배가 있긴 있겠지만 그거랑 선후배가 상하관계는 또 아니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직장은 돈 벌어 공부해서 남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의 연봉이 나오고 대우가 오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현장 실습 속에서도 그런 느낌, 그런 관점, 그런 것들을 조금은 넣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좋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회사들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현장 실습의 얘기도 회사가 어떤 사람들을 원하냐에 따라서 현장 실습도 거기에 맞는 걸 어필하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인재상 뭐 새로운 인재는 새로운 계속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인재상이나 새로운 기업이 원하는 인재들은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가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래도 기업이 원하는 인재는 이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아저씨죠. 누굴 것 같아요? 자꾸 예수님이라고 그러던데 손목시계하고 애플 있는 거 봤을 때는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이 손목시계 차고 있을 시기도 아니고요. 그죠? 스티브 잡스의 젊을 때 모습입니다. 아, 그래서 머리 때문에 이제 대머리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담을 하죠. 스티브 잡스. 그러면 이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을 기업이 뽑겠다? 그건 또 아니에요. 이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을 뽑겠다는 논리는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 장점을 보죠. 첫 번째 키워드가 혁신이란 키워드인데 뭔지 모르게 잘 어려워요. 근데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 창의라는 키워드입니다. 근데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게 창의적인 인재입니다. 부담되죠? 이 창의적인 거? 뭐 어디 대회 1, 2등 공모전 대상 받아 이건 아닙니다.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남들과 다른 사람을 뽑겠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엄밀히 와서 1등, 2등 아주 특별한 사람을 뽑으려고 기업이 했지만 이제 1등, 2등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남들과 다른 사람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남들보다 다른 경험. 남들이 누구냐? 모든 경진자가 아니고요. 우리 과 친구들보다 조금 다른 경험하면 좋겠어요. 다른 경험이 없으면 똑같은 경험 속에서도 다른 생각, 다른 노력, 다른 행동이 있다. 요거만 있습니다. 특별함이 이기는 게 아니고 다름이 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현장 실습이란 게 물론 과의 특성은 다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 과 친구보다 나만의 다른 노력이 될 수 있고요. 물론 다 간다면 문제는 얘기했잖아. 같은 경험 현장 실습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 다른 노력, 다른 행동이 있다. 요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나 그런 걸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필을 해야 하는 게 오히려 자소서란 면접에서 더 맞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을 원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소서란 면접이 공장에서 찍어낸다고 그러거든요.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사람을 뽑고 싶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친구 뽑았어요. 회사 들어오면 업무 프로세스나 매뉴얼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대로 적용하면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 그거대로 적용하면 고객이나 환경이 바뀌어요. 그럼 공부가 잘하는 친구 거의 돼야 돼요. 그래서 현장 수습이나 이런 경험하는 친구 좋아한다는 거. 세 번째는 기업이 시간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엄밀해서 뽑아서 여러분을 교육시키고 같이 성장하는 모델인데 이제는 당장 생존해야 되죠. 그래서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친구를 원한다는 거.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노는 친구 좋아요. 뭔가 다르게 놀잖아요. 아빠의 선물 이래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아이디어가 신문. 그죠? 현관문인데 왼쪽에는 외출했을 때고요. 오른쪽에서는 집안에 들어가서 당겨버리면 못 열게 하는 현관문이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 망합니다. 요즘에 창업하는 모델이 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있죠. 열쇠 아저씨 일단 좋아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더라고. 매일 술 먹고 다니는 남편을 두는 사모님들이 좋아한다고. 왜? 안에서 당겨버리면 밖에서 못 열게 하는 현관문이기 때문에. 근데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이렇게 만들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누구냐? 도둑들입니다. 왜? 이 집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집 터세요. 이 집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물론 고객의 관점에서 본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안경 위에 붙이는 눈 스티커. 그죠? 이거 붙이고 자면 뭐 교수님 깨우지는 않을 거예요. 중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죠? 길가 경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밑에 바람 넣는 것까지 하면 한 30만 원 정도 한답니다. 근데 이게 길가에 서 있으면 다 불법이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빼앗아 그러면 다 빼앗긴답니다. 근데 풍선만 빼앗기냐?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물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아저씨 열받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단속 조항이 없답니다. 도로무단점유 통행방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친구가 이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개 옷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거는 강원도 김모 대표님이 자기 가게에 만든 글입니다. 손을 씻든 닦든 애매하잖아요. 이건 근데 손 씻을 필요 없이 그죠? 그래서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들과 다른 정도라고요. 그럼 현장 실습 속에서도 가장 좋은 거는 현장 실습을 뭐냐면 남들이 가지 않은 현장 실습에 가면 좋겠지만 그거는 좀 대부분 없어요. 과 친구들의 특성상, 과의 특성상에 같은 데를 간다면 그 속에서도 조금 다른 경험에서 좀 찾아보는 게 좋겠고요. 다른 경험이 없으면 똑같은 경험 속에서도 다른 생각, 다른 노력, 다른 행동입니다. 요거는 조금은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럼 요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런 스토리를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직무 중심입니다. 그죠? 그게 공공기관 가면 NCS도 있죠. 그래서 직무 중심으로 측면이 있어. 그러면 직무에 연관되는 경험, 업무, 에피소드 이런 게 가장 좋은 거는 직무와 연관되는 현장 실습을 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현장 실습 속에서 다양한 업무 중에서 직무와 좀 연관되는 에피소드라든지 업무를 했던 거라든지 이런 걸 좀 정리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은 현장 실습을 하면서 그런 스토리를 좀 찾아보는 게 좋아요. 왜? 아직까지는 기업은 우리 회사 그 일을 잘할 사람을 뽑는 게 가장 관점이기 때문에. 근데 좋아. 거기만 끝이냐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거 이외에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역량이란 놈, 역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면 능력, 장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근데 최근에 단어는 또 아니에요. IMF 때 나왔던 단어인데 이런 꼭 직무 관점으로 계속 보느냐를 생각해 보는데 직무 관점만 보는 건 아니에요. 여기 공통 역량이라는 놈도 있어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직무 역량, 직무적 합성, 공통 역량, 조직적 합성 이래가지고 엄밀해서 조금 더 어렵게 뭐 소리정이나 면접에서 얘기하는데 좀 어떤 뉘앙스냐면 직무는 직무 역량이라는 놈은 그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직무. 그럼 좀 쉽게 얘기할게요. 회계 업무다. 그럼 회계 업무는 그 일할 때 꼭 필요한 건 뭐가 있어야 될까요? 회계 관련 지식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ERP라든지 엑셀에 대한 전산 능력이 약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꼼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만 회계 직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역량 장점이 그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직무 역량이고요. 반대 개념은 공통 역량은 뭐냐? 리더십. 근데 꼭 회계 담당자가 리더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신입사원이 있었으면 좋겠죠. 이게 공통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보기 때문에 현장 실습 속에서도 직무 관점을 열심히 찾는 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면 공통 역량적인 거, 리더십이라든지 소통 역량 이런 거 찾아도 돼요. 그래서 그걸 반증하듯이 실제 중요한 부분이 또 있다는 거. 왜? 직무 관련의 역량들이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직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한 직무에 대해서 직무를 한 6년 정도 강조하니까 다시 반발심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여자친구는 좀 놀랄 건데 남자친구들의 속마음을 표현한 문자입니다. 남자친구는 죄송하지만 생각, 속마음은 다 들어오고 있어요. 행동으로 안 옮겨서 그렇지. 그죠? 근데 직무가 몇 년 동안 강조되니까 다시 반발심이 오는 게 이겁니다. 소통 협업입니다. 이건 공통의 형식인 거거든요. 이 소통 협업은 어떤 거냐? 아까 얘기했듯이 신입사원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10명을 뽑아놓으면 1, 2년 내에 두세 명, 세네 명이 그만둡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만두는 제가 생각하는 직무가 아니네 이러고 그만둡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직무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해오시죠. 맞잖아. 그러니까 일을 정말 잘합니다. 옛날에는 들어가서 배웠거든요. 근데 일만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열심히 들어와가지고 엄밀히 말해서 한 6개월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외부 고객은 소통이 약간 됩니다. 근데 내부 고객이나 업무 관련자, 협력업체 소통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6개월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이 지쳐서 그만두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손해고요. 그 다음에 반대 입장에서 기업도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 부분을 굉장히 증명하려고, 이 부분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이런 데 가면 브랜드 운영 100% 묻는 게 소통 협업한 대표적인 경험 얘기해봤어요. 또래 말고요. 다양한 연령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거기 프렌트 운영 직무는 엄밀해서 기본적인 라인에 대한 관리도 있겠지만 현장 작업자,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조기 축구에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히려 맞다는 거. 그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소통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극단적으로 인사 담당의 면접관이 일은 좀 못해도 돼. 차라리 소통 협업자라는 친구 뽑고 싶다고. 왜? 이런 가르치면 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500대 기업에 인재상 조사했는데 얘가 랭킹 1위로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세대들이 여러분 전 세대들보다 이 소통 협업이 약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통 협업에 대한 관점을 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가장 좋은 거는 여기에 대한 관련된 경험을 정리해서 자소서나 면접에 어필하는 게 좋겠죠. 근데 거기서 두 번째가 있어요. 너무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끼리의 소통보다는 다양한 연령대가 낫다는 거. 그러면 아르바이트도 되고 봉사활동도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얘기한 현장 실습에서 많겠죠. 들어가면 나는 막내고 항상 보고 다양한 연령대, 현장에 있는 데는 현장 작업자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연령대 소통해보는 경우.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소통 협업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현장 실습의 경험 에피소드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 관점을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얘기했듯이 1등, 2등 특별한 친구, 스펙 좋은 친구를 뽑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기업 환경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다양한 변화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굉장히 위기를 많이 겪게 돼 있죠. 맞잖아. 그죠? 꼭 기업 환경이 그대로 하는 것처럼 다 되는 게 아니고 시행착오도 겪고 위기도 겪고 이렇게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외부 환경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1, 2등 공부 잘하는 친구보다는 자기가 실패도 극복해보고 어려움도 극복해보고 이런 친구를 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관리, 실패 경험 이런 경험에 조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본인이 위기나 실패를 극복한 후에 어떻게 바뀌었다가 굉장히 강한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패 경험이 특히 이제 실패 경험 같은 경우는 LG 같은 경우는 아예 자소서 질문으로 질문하고 있고요. 다른 일반 기업에서도 면접에서 자주 질문합니다. 실패 경험. 왜? 실패 경험 자체가 우리가 아는 유명하신 분들, 스티브 잡스, 애플 있다가 쫓겨나죠. 픽사 갔다가 다시 애플 가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잘 나가다가 백의종군 하시죠. 다 그 스토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다 그 스토리죠. 그래서 엔드게임 개봉하는 그 다음날 제가 어떤 학교 가가지고 말을 실수했어. 엔드게임 초반에 누가 죽죠 이렇게 얘기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럼 현장 실습 속에서도 그런 스토리가 있겠죠. 예상치 못했던 실패가 있었고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렇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걸 공부했고 현장 실습 끝나고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공부했는데 이렇게도 돼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단 두 가지 스토리는 안 된다. 어렸을 때 교통사고나 몸이 아팠지만 마라톤 할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이래도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조용하고 외향적인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대학교 들어오면서 여러 활동하면서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대학생의 공통상. 모든 대학생의 공통상.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실패 경험, 위기 극복 경험이 현장 실습 속에서 있다면 그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실패 경험은 구조상 딱 쿨하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실패를 변명하라는 건 아닙니다. 현장 실습에서 이런 도면을 해석할 때 이런 부분에 실수했습니다. 끝. 근데 이제 그냥 끝나긴 애매하잖아. 그러면 거기 실패의 원인은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외부가 아니라 제 자신이 이런 부분을 놓쳤습니다. 시간 관리를 여러 업무가 많아서 시간 관리를 부족했습니다. 그럼 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현장 실습 속에서도 이 실패 스토리가 있다면 이걸 그러면 기업 속에서 현장 실습 속에서 실패 경험을 이런 원인을 찾았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된다. 그럼 이런 것도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조금은 기업이 원하는 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면 찾아보시는 게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어필할 건지를 조금은 더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좀 꼬맹이 강아지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꼬맹이 강아지가 아니고 큰 강아지의 모습이죠. 저 꼬맹이 강아지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기다려야 해서 기다렸고 먹으라고 해서 조금 더 빨리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건 어떻게 하냐. 현장 실습을 다녀오시면 그때 당시에 정리를 해야 돼요. 자꾸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저 큰 강아지처럼 모든 에피소드가 다 사라지고요. 그걸 어떻게 정리할지 어떻게 활용할지 나중에 자소서도 활용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미리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경험 베이스의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 왜? 이제는 취업에서는 무조건 내가 스펙적으로 잘한다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에서 이런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잘합니다. 이런 논리가 가득해요. 그게 이제 엄밀히 말해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표적인 사례는 이런 사례입니다. 울랄라 섹션. 조금 더 오래된 가수인데 이 친구들이 우승할 때 누가 2등을 했냐? 2등이 더 유명한 팀입니다. 누구냐? 얘들이 했습니다. 버스커. 그죠? 노래 한 곡 때문에 노래 한 곡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 4년 전에 46억인데 지금은 더 올랐겠죠. 근데 많이 안 올랐게 코로나 때문에 좀 조용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 벚꽃 엔딩이 감미로운 사랑 노래는 아닙니다. 가장 비슷한 건 10cm의 봄이 좋냐 망해라 이 노래하고 똑같습니다. 저주승입니다. 왜? 고등학교 때 작사 작곡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범준이가 고등학교 때 솔로 때 작사 작곡을 합니다. 그래서 벚꽃 밑에 연인들이 다니는 꼬라지 보기 싫다고 벚꽃 빨리 절하라고 만든 노래가 벚꽃 엔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듣고 연인들이 손잡고 다니고 있죠. 자, 다시 돌아오면 이제 스토리텔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랑 버스커 두 팀이 최종 결승에 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누가 음악성 상업성이 좋습니까? 라고 하면 일반인도 전문가도 이 울랄라 세션이 아니고 버스커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친구들이 우승을 해야 되는데 우승은 얘들이 합니다. 왜? 그때 이 친구가 아팠습니다. 그죠? 지금 고민이 돼서 아쉽지만 이 친구가 아파서 병원 가는 모습, 아파하는 모습이 계속 도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투표한 겁니다. 이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의 경험으로 설명하는 게 스토리텔링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게 아마 4학년들이 배웠을 거예요. 자소서나 이런 데서 스토리텔링 하는 기법은 스타 기법.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노력했고요. 결과가 어떻게 됐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됐고요. 그 장점이 지원한 분야에 어떻게 이어질 겁니다. 이렇게 자꾸 적으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거 별로 추천 안 하고 싶어요. 왜? 인사담당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 공식이거든요. 공식. 근데 한 6년 넘어갔어요. 두 번째는 그 연결고리를 매 질문마다 다 반복적으로 연결하는 거. 성장 과정 좋고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주는 거 하지 마세요. 심사하다 보면 웃겨요. 세 번째는 그 연결고리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근데 너무 추상적으로 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뭐 전체적으로 여러 질문이 있으면 한두 질문에만 적으면 돼요. 연결고리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노력에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왜? 그 정도만 얘기하면 인사담당 면접관은 이 친구 우리 회사 마케팅 잘할 수 있겠고 이 친구 우리 회사 연구를 잘할 수 있겠고 이렇게 상상한다는 거. 이게 고차원적이에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스토리텔링은 얘기했듯이 경험입니다. 경험. 모든 게 경험이나 에피소드로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경험 에피소드를 잘 정리를 안 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중요한 거는 현장 실습에도 좋은 경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기업이 원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친구 좋아하는데 왼쪽 친구 참치에 대해서 좋아하는 참치는 조개 일종이고 둥근 납작하고 원통모이고 껍질이 천원이 됐대요. 눈코기 같은 감각기관이 없고 물풀을 먹고 자란대요. 그리고 최근 유전자 변을 통해서 고추참치, 야채참치 등의 새로운 참치를 합니다. 굉장히 웃기기도 웃기고 귀엽기도 귀여워요.
근데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가 이 친구랑 여러분이 취업 경쟁에서 부딪힌다. 누가 이기나? 미안하지만 이 친구가 이깁니다. 왜? 여러분한테 참치에 대해 적으라면 첫 번째가 합격한 선택을 그대로 뺏겨놓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택은 뭐냐? 정답 교과서인 답변을 찾습니다. 네이버나 구글링 합니다. 참치, 참다랑의 일정으로서 나한테 빼앗은 5년 전거 길이는 어떻고 일본의 마구리입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여러분의 자소서는 천편일적으로 정답 교과서인 답변을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 원하는 거는 이 친구입니다. 자기만의 논리, 자기만의 주장, 자기만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제목이 뭐예요? 쓰는 제목이 자기소개서잖아요. 여러분의 주관적인 판단을 적으라는 거지 객관화시키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걸 오해해서 자꾸 객관화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마인드니까 전부 다 배낭여행, 어학연수, 교환학생, 워크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예, 저는 이태원 클럽에 다녀왔습니다. 왜? 그게 무슨 글로벌 마인드입니까? 예, 클럽에서 만나면 외국인 친구랑 토론 모임을 했답니다. 맞잖아, 그것도.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의 논리, 여러분만의 이야기, 여러분만의 그거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현장 실습의 경험에 다양한 에피소드를 정리해 봐야지 그게 나오겠죠. 근데 그게 없으면 현장 실습 갔다 와가지고 열심히 그냥 단순해지면 남들하고 다 똑같아지잖아. 그래서 그걸 조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친구 더 좋아합니다. 이런 친구.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이겁니다. 현장 실습을 간데 이런 걸 열심히 해, 주어진 걸 열심히 잘해서 정직원 제의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재예요. 맞잖아. 근데 요즘에 그렇게 쓰고 그렇게 어필하면 어떤 느낌이냐? 인사담당 면접까지 거기까지 왜 왔어요? 이럽니다. 시키는 거 주어진 거 잘했다. 그 죄송한데 저희 때 인사상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게 시키지 않은 거 찾아서 했습니다. 기존에 A라는 방식을 B라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더 의미 있다는 거. 그죠? 그럼 여러분 현장 실습에서 다양하게 해봤을 거잖아요. 주어진 거 이외에 찾았던 경험이라든지. 그럼 물론 앞에서 얘기했듯 주어진 거 이외에 자꾸 찾아서 해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엄밀히 말해서 기존의 A라는 방식을 엑셀로 이렇게 B라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작업 시간을 30분 정도 절약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잖아. 그럼 그런 스토리를 좀 찾아보셔가지고 그 스토리를 정리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먹어야 되죠. 이건 제 생일날 누가 이렇게 생일상을 차려줬으면 좋겠지만 사진만 보낸 인간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경험 에피소드를 자꾸 얘기하니까 자꾸 오해를 해요. 그죠? 화면에 보이듯이 우리나라는 메인 요리가 있듯이 경험 에피소드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자꾸 메인 요리 좀 있어 보이는 경험만을 활용하려고 한다. 근데 좋아. 남들이 안 했고 나 혼자만 했던 경험 이런 거는 굉장히 의미를 가지겠죠. 근데 좋아.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이것도 오해예요. 거창하고 자랑하고 싶은 경험이 아니라 돼요. 작은 에피소드예요. 현장 실습에서 반나절 일도 돼요. 하루 일도 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다는 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꾸 이제 큰 경험을 적다 보니까 여러분 선배들은 자꾸 엉뚱한 걸 적어요. 그래서 현장 실습과 다른 국토대장정 꼭 사람이 다치고요. 그죠? 그런 얘기를 적으라는 거예요. 팀플하면 혹시 팀워크를 저해하는 악익이 나타나고, 그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현장 실습에서 엄밀해서 메인 요리 큰 경험이 아니더라도 작은 에피소드 30분, 1시간 이런 경험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 왜? 30분, 1시간 안 쓰면 되잖아요. 현장 실습할 때 A업 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잖아. 그러면 그걸 찾기 위해서는 현장 실습에 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정리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정리를 잘 안 해요. 대부분은 저는 특별한 경험이 없습니다라고 자꾸만 변명을 자꾸 해요. 저는 특별한 경험이 없습니다.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냐고요, 자꾸. 그럼 현장 실습 속에서도 다양한 에피소드를 한번 나눠봐야 되는데 우리는 현장 실습에 대해서 다양한 에피소드나 이런 걸 나눌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이 그냥 현장 실습 둥글뭉실하게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정리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 실습 경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게 했는지.
그럼 이건 평소 때 현장 실습을 하면서 계속 기록에 남기고 보고서에 남기고 이런 거죠. 보고서 있으면 보고서를 카피 떠놓고 이러면 좋은데 그걸 다 현장 실습을 다 한 친구는 이미 진학해 버렸다는 거.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친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끝나고 나서도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표나 양식들이 많아요. 이 표나 양식을 주면 여러분은 자꾸 숙제를 시켜요. 스타 기법도 이 양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거 별로 추천 안 하고 싶어요. 표나 양식 주는 거. 그 다음에 A4지나 노트로 정리하면 문제가 뭐냐면 정리할 때만 정리하고 안 보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연대기별로 1학기 때 1학기 2학기 때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좀 옛날 방식인데요. 여러분 경험을 정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이겁니다. 전지입니다. 전지. 큰 종이. 큰 종이를 2장 정도 삽니다. 제발 어디 파냐고 좀 묻지 말고요. 문방구에 팔아요. 다이소도 팔고요. 돈 없다고 얘기하지 마요. 600원 하면 2장 줘요. 물론 문방구 가서 큰 종이 전지 주세요 하면 아저씨가 큰 거 줄까 작은 거 줄까 이렇게 당황스럽게 물을 수도 있어요. 원래 전지는 2가지 종류거든. 그럼 작은 거 사시면 돼요. 사신 다음에 일단 집에 들고 갑니다. 들고 간 다음에 집에서 어머니한테 방이 지저분해질 거니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내 방 벽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방식은 마인드맵. 여기 보면 동그라미 가지고 동그라미 가지고 이쁘죠. 근데 우리 정서에는 안 맞아요. 그럼 전지에다가 동그라미 많이 쳐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전체적인 경험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아니고 현장 실습을 얘기하려면 이쪽 A 업무, B 업무, B 현장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체로 얘기하면 A 현장 실습, B 조별과제, 과대표, 군대 뭐 이런 거 적을 수 있겠죠. 적은 다음에 그 밖에는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적는 거예요. 아예 현대자동차에서 현장 실습할 때 나인이 고장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인 고장 났으면 이렇게 소재만 적는 거예요. 자세한 상황을 적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할 때 2가지 욕심은 좀 버리시고 숙제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끝내야지 아닙니다. 취업할 때까지 천천히 하시면 돼요. 2번째, 자소서나 면접에 꼭 쓸 수 있을까? 그 관점 생각하지 말자고. 왜? 자소서 못 써도 나중에 면접에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걸 판단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자꾸 사고가 닥쳐요. 적기 싫어진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 원래 목적은 5가지거든요. 이걸 하는 이유는 아까 했듯이 현장 실습의 다양한 경험을 정리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거 이외에도 다양한 경험 이외에도 뭐 다양한 얘기.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은 뭐였냐면 이제는 스펙이 아니고 스토리 경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경험 얘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경험 정리. 아까 했잖아. 작은 경험도 좋으니까 자꾸 정리해봐 이러면 자꾸 핑계됩니다. 아, 예, 다음 주도 뭐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뭐 시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벽에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뜨면 하나씩 적게 될 거예요. 어디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서 하나씩 적게 돼 있어요. 그죠? 맞죠? 2번째, 자소서 질문이 회사별로 다 다르거든요. 3월 9일에 몰려서 나오는데 대부분 시간 없어서 나. 그 경험 여기 다 있습니다. 맞죠? 3번째, 나는 인사 파트 가고 싶은데 여기 이번에 모집 공고하는데 인사 파트는 없어. 그래서 영업 관리 내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럼 인사에 썼던 게 아니고 영업 관리에 맞는 경우로 대체돼 가야겠죠.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여기 썼던 거 인사에 썼던 거 그대로 끌고 가고 끝만 돌리나 봐요. 그럼 인사 담당 면접관은 얘 직무 못 보네 이러는데 여기 나왔다. 4번째 면접 질문 여기서 나왔죠. 5번째 기껏 뭐 A 공장에 현장 실습 적어놨는데 면접관 좋은 경험인데 A 공장 이외에 다른 경험도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머리 훤해집니다. 근데 이거 정리하다 보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내 머릿속에 사진을 찍힙니다. 그죠?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 실습에서 다양한 에피소드를 이렇게 전지 사다 붙여놓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현장 실습만 정리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 옆에 다른 경험들도 많이 정리를 같이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경험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리를 해봐야 돼요. 언제? 현장 실습 끝난 후에 바로 해야죠. 안 그러면 한참 지나고 나면 현장 실습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제일 생각이 안 날 거잖아. 그럼 현장 실습을 하는 친구는 어떻게 해요? 그럼 워드라든지 한글에 자꾸 그 에피소드를 기록해놔야겠죠. 물론 일일 업무 보고서 이런 데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에피소드를 구체적으로 끄집어내서 나만의 노력, 나만의 행동을 어필하는 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현장 실습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리가 돼야지만 그걸 어떻게 또 다시 표현하느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부터 조금은 정리를 하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해서는 정리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업무라든지 하나의 성과에 대해서 정리하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랄까, 이런 3단 구조로 쓰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업무였고요. 그래서 본인의 노력과 어떻게 행동을 했고요.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됐고, 이게 이제 스타기법고, 그 뒤에 거 안 해도 되니까 이 3단 구조로 적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 상황 설명이 너무 길어요. A를 하는 회계 사무실에서 3개월 동안 현장 실습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런 뭐 이런 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길어지는 거 있어요. 물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장황하고 길어지는 거 이해는 돼요. 왜? 인사담당자 면접관이 그때 없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다양한 자소서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상황이나 이런 것들 별로 안 궁금해진다는 거. 여러분은 인사담당 면접관이 없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싶지만 인사담당은 그런 거 별로 안 궁금해요. 결국은 상황에 대해서는 좀 상황이나 핵심 역할 이런 데서는 심플하게 한두 줄은 돼요. 그 정말 중요한 건 이거는 본인의 노력과 행동이에요. 그 과거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의 노력과 행동을 많이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현장 실습을 갔다 와서 A 업무에 대해서 성과를 낸다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A 업무에 대한 설명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지만 그래서 본인이 A 업무에서 하면서 어떻게 노력,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었다.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럼 그런 관점으로 정리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플하게 아예 저도 이제 공식 싫어하는데 공식을 알려줄게요. 그래서 이 질문, 이거는 엄밀해서 타 기관의 자소서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없어도 되겠죠. 없어도 되는데 그냥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아까 했듯이 현장 실습의 여러 경험들을 정리하다 보면 이 경험을 정리해야지라고 하는데 막 그러다 보면 글로 막 옮기다 보면 잘 안 엉켜버려요. 특정 단어가 생각 안 나가 네이버 갔다가 엉뚱한 데 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리를 해보자고요. 정리. 그래서 질문 있으면 질문 이렇게 가져오는 거, 질문이 없으면 내가 여러 개의 경험 정리 중에서 A 현장, B 현장의 경험을 쓰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럼 무턱대고 글로 쓰는 게 아니고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A 현장 실습할 때 이런 의견 차이가 있었음. 의견 차이 해결. 이게 첫 번째고. 그럼 상황 설명을 해야겠죠. 예, 그때 A 공장에 나 있는 공정 담당자와 이런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건 길죠. 이런 의견, 이런 나이 차이였고요. 그분이 어떻고요. 어떻게 막 설명하는 것이 애매해지죠.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상황이나 과정 생각은 인사담당 면접관이 안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한 문장으로, 한두 문장에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노력과 행동을 어떻게 했습니까? 노력 행동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봤고요. 이렇게 돼봤고요. 이렇게 돼봤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장점이 생겼습니까? 이렇게만 정리하면 첫 문장이랑 이 문장을 이으면 돼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장점을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렇게 했고 둘째 이렇게 했고 셋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거 얘기하면 자소서고 이거 얘기하면 면접이죠. 근데 왜 여러분의 경험, 노력에 집중하느냐? 노력과 행동에 집중하느냐? 경험이 크고 작음이 아니고 노력, 행동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과거에 이렇게 경험하고 노력하고 행동했다면 우리 회사 들어와도 똑같이 노력하고 행동한다. 그게 의미입니다. 그럼 아까 했듯이 전지를 통해서 다양한 현장 실습의 경험을 정리하고 그 중에 꼭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바꿔놓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만 좀 생각하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안 만들어도 되니까 왜? 우리는 활용도는 어차피 자소서나 면접의 활용도예요. 그러면 이런 구성으로 약간 바꿔놓는 게 낫다는 거. 오케이. 까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꾸 오프라인의 열정이나 관심은 개선했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오프라인에서 자꾸 개선했다. 이런 것들이 의미 있어요. 온라인 소개보다는. 그래서 엄밀히 와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도 그 속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걸 얘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리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좋아요. 꾸준히.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현장 실습 하는 분들은 매일 그걸 꾸준히 정리해보는 일지도 있지만 일지가 아니고 나만의 스토리로 특이했던 건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바꿔놓으면 낫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으로 정리하는 거는 뭐 관계없는데 너무 낭비 시간이 많으니까 추천하는 거는 스프링 노트에 자꾸 이렇게 정리해보는 방식도 좋아요. 스프링 노트가 안 되면 나만의 보고서 한두 장도 관계없잖아요. 그런 걸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면접 때나 이럴 때는 50여 편의 분석 보고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조금은 자꾸 하고, 그 다음에 자꾸 표준화나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일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NCS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실습하면서 어떻게 잘 하는지 그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전체적인 현장 실습에 대한 이해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결과물에서도 다양하게 다른 장면을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경력, 경험, 기술서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는 이제 공공기관용의 NCS나 브라인드 체형에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차용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경험, 경력, 기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 실습에 대한 결과물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얘들은 왜 이 경험, 경력, 기술서를 묻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결국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이걸 나만의 경력, 기술서, 경험, 기술서를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건 첫 번째는 정리하고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텍스트처럼 자소서처럼 주저리 쓰는 것보다 이렇게 정리해요. 그러면 이거는 경험, 경력, 기술서, 경력, 기술서는 결국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적는 거예요. 그럼 중부, 대분류, 중분류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 걸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열식으로. 왜? 텍스트로 쓰다 보면 자소서처럼 막 쓰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해야 돼요. 그래서 나열하면서 중요한 거는 본인이 만들었던 성과라든지 개선했던 거는 반드시 표기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기본은 뭐냐면 경력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리하는 게, 해본 일에 대해서 다양하게 정리하는 게 우선이고요. 오케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본인의 성과, 본인이 어떤 개선을 했거나 본인의 아이디어라는 거는 별도로 표기해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게 경력 기술서. 그래서 이것도 현장 실습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도 좋아요. 실제 여러 업무를 했을 거고 그걸 뭐 그렇다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나누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분류법으로서 나눠도 관계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아요.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꾸 계량화, 수치화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개선했습니다 보다는 이걸 개선함으로 해서 뭐 5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됐습니다. 기존의 업무 프로세스가 뭐 30조 정도 단계됐다. 이렇게 자꾸 숫자로 표현해야 돼요. 숫자. 이 숫자가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를 좀 표현하면서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본인만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자를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뭐 다양하게 이제 뭐 정리 방식은 이걸 여러분이 뭐 경험을 정리하는 여러 가지 뭐 사이트도 있고요. 뭐 사람인이나 이런 포털에서 자코리아 이런 데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포트폴리오는 엄밀히 말해서 이제 꼭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디자인 직렬이나 특수 쪽에만 직렬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쪽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을 얘기했듯이 다양하게 일단 정리하는 게 우선이다. 다양하게 그래서 뭐 전체적인 경험을 다 정리하는 방법도 별반 다르진 않겠지만 현장 실습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얘기했듯이 전지를 사다 붙여놓고 현장 실습 속에서 다양한 에피소드를 자꾸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본인이 현장 실습에서 어떤 걸 얻었고 어떤 장점을 얻었다 이쪽으로 논리를 가져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왜? 그걸 설명한 이유가 그게 결국은 자기소개서고 면접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좋아. 그거 이외에 이제 포트폴리오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경력 기술서처럼 여러 가지를 분류하고 이렇게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현장 실습, 이건 참고할 수 있는 건 현장 실습에서 내가 했던 업무 일지라든지 그럼 가급적 현장 실습하면서 업무 보고 같은 걸 프린트아웃 해놓거나 내
카피를 떠놓거나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업무를 어떻게 했다는 걸 중심적으로 적는 게 경력기술서이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에 대해서 다 적어야겠죠. 물론 그렇다고 현장 실습이라고 보조란 말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사무 보조, 사무 관리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했던 것들은 여러 가지를 다 적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경력기술서는 여러분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가 가장 첫 번째 포커싱입니다. 그래서 자소서처럼 텍스트처럼 나열하는 것보다 이렇게 정리라는 방식이 우선이고요. 근데 이 정리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이 업무를 했다가 장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업무 속에서 본인이 특별하게 만들었던 성과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의 걸 다르게 했던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반드시 같이 넣어줘야겠죠. 그래야지만 나는 이런 다양한 업무도 했고 이런 부분에서 개선도 했고 이렇게 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포트폴리오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에피소드 중심으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에피소드 이외에 경력 기술서라고 다양한 업무를 했다는 걸 좀 표현해 주는 것도 좋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언제? 계속 미루는 거 4학년 때 하게 마시고요. 현장 실습을 끝난 시점에서 이건 일주일 뒤에 만들어놔야 돼요. 물론 만드시면서 계속 업데이트 바꿔놓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조금은 이런 방식 포트폴리오는 너무 이제 포괄적이고 뭐 그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성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형식으로 근데 여기 아까 했듯이 자기소개서 형식에 만들더라 에피소드 중심으로 하더라도 상황 설명이나 과정 생각보다는 여러분의 노력 행동에 집중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분량을 잡는 게 좋겠죠. 왜? 과거에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고 행동했다면 미래에도 우리 회사에도 그렇게 노력하고 행동한다. 그게 역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실제 현장 실습을 한 후에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걸 정리를 하고 그걸 미래에 우리가 사회 진출 취업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얘기했듯이 다양한 것들을 정리하고 특이했던 에피소드나 근데 작은 에피소드 관계없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리를 미리 하자. 현장에서 끝난 시점 바로 이후에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다니시면서 틈틈이 하시는 것들은 언제든지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